잘 지내셨습니까?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남을 가져갔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뭐 그동안 계속 공부만 한다고 여러분들이 비록 대면은 아니지만 오히려 비대면이 더 빡세게 시간 틈이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 모든 학생들이 다 참석을 해주셔서 그래도 서로 얼굴 보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도 중간고사 때 한번 봤다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친해지고 그런 걸 보니까 참 되게 좋았습니다. 한 주 이렇게 건너뛰다 보니까 수업할 마음이 없죠, 여러분들도. 뭐든지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면은 맥이 끊겨버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갖고 다시 제자리 찾으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강의하다가 이렇게 딱 주기적으로 하다가 맥이 딱 끊겨버리면은 조금 서먹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벌써 5월 마지막 주예요. 뭐 5월 30, 31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니 해도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던 5월 달이지만은 이렇게 또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또 6월 달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이 아니죠, 참. 죄송합니다. 아무튼 학기 마무리할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서 협의한 게 6월 13일이었나요? 예, 그때 보강주였는데 그때 기말고사를 보고 그냥 일찍 방학하는 걸로 일주일 정도 일찍 방학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학과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대부분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 시험이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6월 며칠인가요? 6월 3일인가?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6일 6월 7일 7일 8일 이틀이고 6월 13일은 남양주 기말고사고 14일은 안양 기말고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하고 다음 시간밖에 없네.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거의 진도를 아주 그냥 후딱후딱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조금 이렇게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주 남았으니까 그 안에 이제 중간고사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하고 시험 예상 문제 거의 아마 중간고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보름 정도 우리가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과제 레포트는 하나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포트 주제는 제가 시간 끝날 무렵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교재 위주로 내진 않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너무 딱딱하고 또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양식적으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레포트를 내려고 하니까 큰 부담 갖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건강가정 사업의 전달 체계 배웠죠. 전달 체계 진행 도중에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전달 체계는 어떤 게 있을까 이거를 보고 오늘 수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전달 체계 개념과 유행인데 그 다음에 건강가정 사업을 하려면은 무슨 어떠한 체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또 누가 할 것이냐, 또 대상자는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 전달 체계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라든지 또 대상자라든지 또 제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서로가 이렇게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건강가정사업법이 있죠. 건강가정기본법.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전달 체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 체계는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죠. 전달 체계 뭐 그런데 어떤 서비스 전달 체계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왜냐하면 서비스 공급자 그 다음에 수요자 요거를 연결시켜주는 장치죠. 장치나 체계 여기 보면은 시설이나 기관이나 조직 그러니까 중간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하고 수요자하고 직접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은 많은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민간 기업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수요자를 찾아다니면서 모든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전달 체계가 있어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수합을 해서 정부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공급자들한테 수요자들한테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 체계는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이나 구조, 기관 등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달 체계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공공기관 간의 전달 체계,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전달 체계, 그리고 민간기관 간의 수직적 혹은 수평적 조직 배열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는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관련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조직이나 기구. 또 두 번째로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전문 인력.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건강가정을 배우기 때문에 건강가정사 이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 체계의 세 가지 요소 조직, 기구, 전문 인력, 재정 이렇게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전달 체계 유형에는 학자들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뭐 어떤 조희금이라는 학자는 공적 전달 체계, 그 다음에 민간 전달 체계 요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공적 전달 체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재정이나 정부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민간 전달 체계는 비영리 단체라든지 민간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정부 기관이고 공적은 여기는 민간 기관입니다. 그래서 민간 전달 체계에는 공식적인 게 있고 비공식적인 게 있다. 공식적인 거에는 비영리 조직이 있고 또 영리 조직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또 다른 학자는 또 하나 여기에 세 가지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세 가지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학자는 세 가지를 어떻게 나눴냐? 공공, 그 다음에 민간, 그 다음에 민관 공동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공공이나 민간 공동, 민간 이렇게 세 가지. 아마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사회적인 추세가 그렇게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여기서 공공이라는 건 뭡니까? 공공이라는 것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죠. 그래서 공익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즉 망할 일이 없다는 얘기고 안정적이고 보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요거는 이제 사적인 이익 추구 요구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민간에 위임하기 곤란한 서비스를 공공이라고 한다. 정부 공기업 중심 민간에 위임하기 어려운 서비스 공익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관 공동 유형. 이건 어떤 거냐?
민간 파트너십 그리고 제3섹터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다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과업이나 자발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과업, 또 이익이 적게 남는 과업, 개인의 책임이 필요한 과업,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과업,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과업, 이런 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유형이 있다고 해서 시장성이 있는 거죠. 이건 공급 자체의 책임은 공공 부분에 있지만은 그 생산과 공급은 실제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유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공보다는 신속한 결과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탄력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반응에 민감성 등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공공 부분은 독점성, 그 다음에 동기가 취약하고 경쟁이 없죠. 예. 이용자, 그 대신에 이용자 요구의 부응도가 낮습니다. 시장 부분에서는 시장 원리 구매력에 의한 선택인데 취약자를 소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 부분은 취약자를 소외할 수 있는데 취약자는 어디에서 적합하냐? 공공 부분에서 해야 되겠죠. 민간 비영리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재원 조달이 불안정하고 또 이용자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기능을 가질 수 있고 약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될 수 있다, 유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건강가정 서비스 전달 체계는 건강가정 사업에 근거한 건강가정 사업 및 서비스를 실제적이고도 잠재적인 이용자와 수요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모든 공사의 조직적 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공적 전달 체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배웠던 건강가정 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요거는 뭐 여러분들 건강가정 기본법 그때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보여주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가 설치할 수 있는데 4장 34조의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야 한답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딱 못을 박아놔서 해야 된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여성가족부가 지금 뭐 폐지된다고 하니까 그게 어디로 넘어갈지, 이 가족부가 어디로 넘어갈지는 이제 나중에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3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족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합니다. 예, 꼭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이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설치된 전달 체계고, 4장에는 건강가정 정책에 기초한 건강가정 사업 및 건강가정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과 그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설치되는 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데 이게 이제 통합됐다고 했죠? 다문화 가족 건강가정 지원센터로.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게 아마 여기까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법적 근거와 의미가 있었고, 이번 시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계층적인 설치가 있는데 공적 전달 체계로서 건강가정기본법의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가 조금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중앙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기에는 광역, 시, 도, 그 다음에 기초, 시군구 이런 데가 있겠죠. 세 개 계층으로 구별이 되어서 설치 운영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세 개 층으로의 설치는 곧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담 조직인 정부 부처 및 관련 부서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재 279페이지 보면 그림 8-1에 보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족정책 추진의 전담 조직은 어디입니까? 현재 시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죠. 예, 여성가족부이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밑에 있는 곳이 바로 한국건강가정 중앙이죠. 건강가정진흥원. 이거는 여성가족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가 아니고 광역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시도, 서울 특별시, 부산 직할시 이렇게 여기에는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잔치, 시군구, 남양주시, 안양시 이런 데에는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결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자, 여기 그림 아까 보시다시피 8-1번입니다. 8-1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성가정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중앙건강가정센터죠. 제일 위에 있는 건강가정센터에 위탁을 하고 또 여기서는 이것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성가족 중앙정부 밑에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군구는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3계층으로 이루어졌다. 요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양주시에 있고 안양시에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에 속할까요?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경기도죠. 안양시나 남양주시나 다 경기도입니다.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어디로 보고하냐? 여성가족부의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3계층으로 이루어졌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것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과 업무 요약이 있는데 중앙, 그 다음에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전담 조직이 중앙에는 여성가족부,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본 운영 계획 및 수립.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사업지원 기관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겠죠. 요거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역은 17개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광역시. 광역시가 많네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도,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경기도,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그런 내년부터인가요? 예, 요번에 통과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많습니다. 17개 시도입니다. 우리 시도 조직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중앙정부 시군구 간에 이제 연결을 할 수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조례 등 제정 및 정비를 하고,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간 역할에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당, 여기 전국의 시와 군, 광역시에 소속된 구죠.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양시 이런 식으로 가장 현장에서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 체계를 보게 된다면 여성가족부, 여기서는 이제 중앙관리기관이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중앙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서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연계.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이제 시도, 시군구로 지침을 하다라고 사업비도 내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이제 돈 달라 이렇게 사업비를 신청하고,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산을 해야 되고 또 실적도 보고해야 됩니다. 돈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전부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군구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현업에서는 가족 교육이라든지 가족 상담 이런 거를 또 업무를 수행해 갖고 사업비를 신청해서 정산 및 실적 보고, 또 여기서는 수행기관 지원이나 지도, 감독, 또 예산도 여기서 중앙에서 받아갖고 밑으로 내려주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서비스 대상자를 찾아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정보 교류 및 나눔 활동을 참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금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환류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체계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이다. 여러분들 바로 밑에 있는 안양시나 남양주시나 여기에 있는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데, 조직과 운영 관리인데,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의 조건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역할과 기능에 맞는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기능은 특정 조직에 부여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의 총체적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련의 동질적 또는 유사한 사무의 집합 단위를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조직의 기구 편제와 인력 수요량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능의 성격에 따른 분류 결과가 기구 편제로 나타나고 기능의 양적 규모가 인력 수요의 결정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조직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직의 해당 전달 체계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데, 자, 조직이 구성되면은 각 조직에 따른 그 인원이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련의 질서와 위계 등이 여기서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서 이제 예산의 배정과 또 자원 배분 이런 것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이제 조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화라는 건 뭘까요? 일정한 단위의 활동 체계가 그 목표를 최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 조직을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업무를 분배하며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자원을 할당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조직화다. 따라서 조직은 곧 업무 분담과 직결이 되겠죠. 전체 체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또는 부서 간 업무 분담의 조정과 통제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등을 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제 바로 적용시키게 된다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 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는 업무를 수행할 부서를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통례적으로 어떤 기관의 조직들을 보게 된다면은 그 기관과 그 밑에 하위 체계 조직이죠. 기능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조직화 및 조직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직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가정 전담 조직을 먼저 간략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을 또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건강가정 전담 조직, 첫 번째로 제일 큰 중앙 전담 조직이죠. 중앙 전담 조직의 조직들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좀 많이 좀 바뀌어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2017년 기준입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 조직의 조직도인데, 여기에 보면 장관 있고 차관,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 청소년 가족 정책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건강가정 전담 조직에서 지금 건강가족을 전담하는 그 조직은 어딜까요? 장관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차관,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 쭉 보면 가족을 봐야 되겠죠. 건강가족이니까 가족. 네.
청소년 가족 정책실에 있습니다. 여기도 가족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국장이 있을 겁니다. 청소년 정책관은 아니겠고 가족 정책관이 있네요. 예. 이건 국장급이고 권익증진구. 여기에서 이제 모든 가족 정책과 그 다음에 가족 지원과 다문화 가족 정책과 다문화 가족 지원과, 즉 청소년 가족 정책실 밑에 가족 정책과에서 건강가정 중앙 전담 조직 건강가정 지원센터, 예, 여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장차관 밑에 청소년 가족 정책실 밑에 가족 정책관에 있다. 이건 2017년 기준이니까 아마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